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등 이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의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이용근, 임채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중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지원, 체계적 교육 훈련, 선진 해외 벤치마킹 등 11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9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또는 미실시 사업이며 공무원 연금 지원 사업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대여 학자금 부담금 금액 감소로 발생하였고 새마을 지원 사업의 경우 새마을 지도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2번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ABB 집행 내역과 3번 2월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번 각종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첫째, 중용지름물 DB 구축 및 기록물 정리 사업은 용역비 1억 9천만 원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유일본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방문센터 BF 본인정 용역은 용역비 792만 원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현황으로 총 5건 1억 7,618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운영비 2,988만 원, 거창 합천 함양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1,500만 원,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6,5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3,800만 원,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2,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은 6건, 약 5,591만 원입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의 야간순찰, 청소년 선도활동, 다문화가정 선도활동 등을 위해 약 1,531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경 경우의 함양군 지회의 운영비와 경찰 묘지 관리를 위해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유총연맹 나라사랑 실천 캠페인과 국립민복 안보 캠페인 추진을 위해 500만 원,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함량 만들기 사업으로 취약계층 나눔 활동과 엑스포 자원봉사자 활동에 1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활성화 사업으로 문고 운영을 위해 신간 도서구입, 초중학생 독서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 원, 새마을운동 함량군 지회의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량 가꾸기 사업에 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총 5건 약 9,665만 원입니다. 제외 함량군 향후회 연합회 한마음 행사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한마음대회 1,4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한마음대회 2천만 원, 김장 나눔 봉사 행사에 약 2,7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2021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과 7번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번 부모사업 추진 현황은 한 건으로 우리 동네 파수꾼 마을 안전 지킴이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3,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 예방 순찰, 취약 요인 신고 및 재난, 재해 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번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 없으며 10번 공유재산 관리 위탁 현황은 한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함량군 방범센터를 함량경찰서에 무상 위탁하였으며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년입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과에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총 6개 위원회에 당연직 24명, 위촉직 30명이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7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대면 서면을 합해 총 17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수당은 1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총 8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수당은 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번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에서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간략하게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분과 및 전문직 담당 신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분과는 금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반영하여 늘어나는 보건행정 업무와 감염병 대응 등 국민 건강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전문직 신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시스템 구축 및 추진입니다. 부서별 결혼과 휴직의 증가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엑스포 준비와 부서별 결혼, 코로나19 근무 등으로 피로도가 가중된 상황에서 직원 사긴 진작을 위해 21년 하반기 1일, 22년 상반기 2일 특별 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신규 인력 충원 시 부서별 보충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인원을 일부 충원했으며 직렬별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셋째, 신규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간담회 및 부기 철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설명서 및 예산서에 보조사업자별로 명확히 표기하고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매기른지 등 우리 군 방문 시 각종 입장권 할인 혜택 방안 강구입니다. 유료시설 담당 부서 검토 결과 목재 문화체험장 등 일부 시설은 자매기른지 주민의 이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타 시설은 이용률과 감면 대상 등을 검토한 결과 할인 반영에 애로가 있어 입장권 할인 이외에 주기적 상호 방문, 축제 초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매 기른지 유대와 함영군 대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의회 현장 점검 조치사항, 15번 위임 위탁 사업 현황, 16번 탄원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현황, 18번 군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내용 및 조치 현황, 19번 특별회계 운영 현황, 20번 정기 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1번 전보 제한 기한 내 전보 및 통일 부서 내 3년 이상 계속 근무자 현황입니다. 가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는 2021년 83명, 22년 119명, 총 202명이며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 부서 내 3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3년 이상 4년 미만이 19명, 4년 이상 39명, 총 58명입니다. 미 정보 사유 등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렬 불부합 현황과 공무지 현황입니다. 직렬 불부합은 5급 2명, 6급 11명, 7급 19명, 8급 6명, 9급 4명 총 42명이며 직렬별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직 현황입니다. 22년 6월 말 기준으로 공무직 수는 145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총 887명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나 2년 이상 근로자 현황입니다.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1명,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2명, 안전도시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명, 농축산과 유기동물포획 전문인력 1명 등 총 5명입니다. 4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은 2019년부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공무원 국외 여행 허가 내역입니다. 22년 6월 휴양밸리과에서 대봉 모노레일 차량 일본 검수 및 현지 시설 견학건으로 허가한 한 건이 있습니다. 6번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실정 중 가 자매 기련 현황입니다. 우교류협력 체결은 2개국 2개 도시와 업무 협약 체결은 국외 1개국 국내 5개소와 체결을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 국내외 교류 사업비 지출 현황입니다. 국내 교류 5건, 국외 교류 11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국내 교류는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함양 고중시 특반 행사 내방 100만 원 등 약 1,8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류는 타지키스탄 업무 협약을 비롯해 2021년 산삼 엑스포 참가국의 날 운영 등 총 11건 약 1억 4,7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 등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간 우호교류단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6월에 부산 연제구 청년연합회와 농가 일손 돕기 및 업무 협약을 위한 우호교류가 있었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추진 성과 중 국내 교류입니다. 국내 6개 도시, 1개 단체와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특색 사업 발굴 및 박람회, 특반 행사, 축제 등 상호 방문과 이웃 돕기 성금 기탁 등 교류 활성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해외 교류 현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엑스포를 홍보하고 교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가 쌓여가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교류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류 시기, 내용 등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7번 자율방범대 지원 및 추진 실적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야간 순찰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새마을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회 운영비 새마을 문고 활성화,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량 가꾸기, 새마을 국민교육, 한마음 대회에 자부담 포함 총 1억 2,442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9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21년도 주민자치센터 5월 이후 운영 현황을 보면 21년 예산은 2억 2,992만 원이며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236명,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4페이지 22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2년 예산은 6억 6,572만 원이며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237명, 6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부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물레방아 가족봉사단 운영, 김장 나눔 등 총 7개 사업에 2억 1,280만 원의 사업비로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11번 원격 마을방송 확대 구축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귀촌 등으로 형성된 자연마을과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5개의 스피커 추가 설치와 노후 스피커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7개 읍면 19개 마을의 총사업비 3,700만 원을 들여 마을방송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댁내 마을 무선 방송 장치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6,029만 원으로 21년에 11개 읍면 42개 마을에 송신기 42대, 수신기 1,900대를 설치하였으며 22년에는 10개 읍면 66개 마을에 송신기 66대, 수신기 3,12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치 현황은 26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예, 이용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페이지 6페이지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인정 시스템 구축 및 추진 중에 지적사항이 직렬, 직급별 면밀한 분석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장기적 인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행정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는 22년 신규 공무원 추응 계획 시 부서별 인원 보충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인원을 충원할 예정으로 각 직렬 및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일부 시설 직렬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이 자격증이 많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들어올 때
저희 마음대로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응시할 때 거기 맞게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 그걸 떠나서 자격증 이런 게 사실상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가 개발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직원들의 그 전문성 함양 및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위해 예전에는 그 시행했던 신지식인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습니까? 각종 그 강좌를 듣거나 해서 자격증 취득하면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금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아는 바에는 각종 자격증 취득 시 기사는 30만 원, 산업 기사는 20만 원 등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이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충분히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저 구내식당 있죠? 네, 있습니다. 구내식당 이용객을 보니까 직원분은 기본이고 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일일 200에서 210명 정도 되는 겁니다. 200명에서 210명이요? 네. 예. 도청이나 인근 그 산청군을 보면은 구내식당 이용 시 식군을 대신해서 공무원증을 가지고 전자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수요 예측 통계가 나와서 우리 그 식사 준비에 훨씬 수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 시스템으로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라든지 나머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이할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그렇게 실시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시스템 이런 부분을 또 발주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또 필요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직원 1인당 10분을 의무적으로 지금 배정하지 않습니까? 10장씩. 예, 사실은 한 10장 정도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상 우리 직원들 분들의 그 식비 이걸 받아서 식재 이런 부분을 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들어오면은 식재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를 하면은 의무적으로 배정을 안 해도 되고, 지금은 10장이 같은 부서 기간제나 공공근로 이런 데 이제 전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권 10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식비를 가지고 식자재를 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이 돼야 운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해서 요거는 조금 깊이 이게 영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용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1페이지 한번 볼까요? 물론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내용은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번 8번째 보면 사유가
동일하게 다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거든요. 근데 공무직 근로자 환경 개선이라 하는 사업명하고 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지를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이라면 꼭 견학이나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지 않고 사업명과 비교하자면 환경 개선이라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과목상 이렇게 표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용은 그러면 선진직 견학과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명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요 근로 환경 개선 안에 일부는 뭐 다른 것도 들어있지만은 일부는 또 이제 이 견학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미집행 부분은 이 견학 코로나 요 부분이 원인입니다. 원인은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지지한 거예요. 사업 내용에 예. 그러면 당초에 사업명 자체를 네. 좀 구분해서 예. 좀 표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벌써 결산이 마무리됐으니 네,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네, 조금만 관심만 있었다라면 100% 견학이나 교육에 필요한 금액으로 지출이 당초 예산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 개선도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로 사업명을 정하지 않았나.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충분히 관심만 있었으면 활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월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5페이지 한번 볼까요? 먼저 10번에 제일 상단부에 공유재산 관리 위탁 현황에 관련해서 지지하겠습니다.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관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문서상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저희 필지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서 장기간 파출소가 그 자리에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당초에 교환이라는 용어가 행정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서로 교류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파출소 안으로 됐던 거죠. 파출소를 짓는 안으로 사업 설명을 듣고 사업 승인도 그렇게 듣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 파출소와 남평리에 있는 초소 또는 경찰서 뒤에 서장님 관사 이런 부분에 어떤 재산적 가치를 고려해서 교환을 하는 내용도 거론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지만은 좀 간략하게 이해가 쉽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는 되시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방범센터로 이제 건립했던 부분은 현재 함양 경찰서에서 업화로 읍내 파출소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데 26년 1월 달까지 5년간 기간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읍화 이 부분은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무상 임대 등 이 대부 계약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청에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 총괄청
즉 이제 기재부에서 이 부분은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다. 자기들은 계약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9월달에 이렇게 답변을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는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총괄청인 기재부를 이제 방문 통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교환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 예.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우리 집행부는 어떤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았지만 바로 또 이행을 못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답변을 아직 안 하셨는데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교환 관계는 이 새로운 신청사를 이렇게 짓게 되면은 일정 기간, 뭐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일정 기간 이게 지나야 또 교환되는 그런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서 예, 그 부분 저희가 그 부분은 뭐 조금 행정적인 있어가 아닐까요? 봅니다. 행정적인 어떤 뭐 쉽게 이야기해서 실수 아닌가요? 예, 미스터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전에 당연히 상호 협력을 하자면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제공하지만은 받을 것도 고려를 해서 그쪽 네. 기관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게 행정의 원칙 아닌가요?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막교환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적 가치의 어떤 뭐 거래 금액도 틀리고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탁탁 잘라서 맞추겠습니까, 그죠? 서로 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득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저는 심히 그 우려가 됐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파출소 부분이 당초에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과일도 팔고 난전이 이렇게 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횡서까지 쳐졌단 말이에요. 시내 한 중심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해서 일부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은 바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그럼 그 1억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죠.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 아니 집행을 잠깐만. 못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게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대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이고. 과장님. 예. 대부 계약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재부든 어떤 뭐 총괄을 하는 어떤 책임 부서든 경남 경찰청이든 이쪽에 그런 그 업무적인 협조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그 자체가 그때 어떠한 지휘와 답변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잘못됐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사고 처리할 겁니까, 그 돈은? 예산액은. 그리고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지출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과장, 예를 들어서 대부 계약이 체결이 됐다 치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경우에. 그럼 지출을 했어. 리모델링 1억을. 그죠? 그럼 1억에 대한 지출 근거는 대부 계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뭐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업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은 어떤 계약서 이런 걸 가지고서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 편성이 되면은 지출할 때 그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첨부물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현재 이런 상황이며 저희가 경찰청에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는데
또 9월 달에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기재부도 한번 방문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거기까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볼까요? 그 하단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요. 네, 예, 연번 5번입니다. 행정서비스 현장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한강군 행정서비스 현장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행정 서비스 현장 규정이라고 법률에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서비스 현장을 상위법을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제정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당연직이 이제 3명이고 위촉직이 돼 있는데 실제 이거는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위촉직을 선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예. 짚어보고 싶어서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것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저희 함양관 내의 청렴도하고도 직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운영위원회가 지금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아쉽지만은 부득이 운영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좀 누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더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의 사랑채 상담실에서 민원봉사실에서 우리 고위 간부실께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이런 중요한 심의위원회는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당부드리고요. 아이고,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혹시 다른 의원님들 하고 나면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간단한 겁니다. 6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동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각종 행사, 특히나 최근에는 또 더 많은 행사 때문에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안 설명 중에 2명 상하반기라 했나요? 제가 2명 어떤 선정해서 2명, 4명인가요? 이렇게 초상휴가 형태로 좀 휴가를 보내주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근간에 올 연말에도 또 선정을 해서 요즘에 고생 많으니까 오늘 좀 장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 하단부에 신규 공무원 뿐만 아니고 보충 요원에 관련된 직렬 불부합 사업부서 애로사항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네. 반영을 위한 어떤 부서 내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았고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직렬 불부합, 직렬 및 사업 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어떤 반영하기 위해서 그냥 적극 반영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답변이 있어서 네. 반영을 하기 위한 어떤 부서에서의 어떤 설문조사 또는 어떤 방문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어떤 문서화된 그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지만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인사 발령 내기 전에 사전에 최대한 희망 부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평소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화를 해서 그걸 관리한다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시스템도 괜찮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직과 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과장님으로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죄송할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청취하겠습니다. 네,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의원이 그 공유재산 가유 이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방범센터를 우리 함양경찰서와 이 무상으로 그 위탁 대부계약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공유재산 그 관리법에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파출소를 이제 우리가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또 못 쓰게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지금 우리 함양군하고의 무상 대부 계약 체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우리가 예, 경찰청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기재부에 언제쯤 가셔서 협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 내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한번 시간을 내셔서 예. 계획서를 잘 가지고 가서 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고 안 되면 공소님이라도 가셔서 한번 협의를 하시든지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범지역 같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정현철 의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네. 그 밤 되면 캄캄하고 그게 좀 웅성웅성합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예산 시에도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거든. 사실은 현재는 우리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서에 좀 의뢰를 하셔서 예. 그 어떻게 자기들이 청소를 좀 하든가 그 앞에 좀 과일 가게나 상점들이 우우 있는데 정말로 폐허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경찰서에 좀 의뢰를 하셔서 우선 우리가 교환할 때까지라도 좀 깨끗하게 관리 좀 해달라고 좀 협조 공문이라도 내시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깔끔하게 지어서 자기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자기들은 집 이사 가고 난 이후로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뭘 걸어놨더라고요. 꼭 신경 꼭 좀 써주십시오. 네네,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밑에 각종 위원회에 그것도 방금 지적사항인데 서비스 현장 심의위원회가 일단 위촉직은 위촉을 해놓고 위원회는 개최 안 하더라도 네. 6명 위촉은 해놔야 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위촉되고 나서 그대로 사실은 이게 임기가 몇 년이던가요? 3년? 거의 3년 내지 2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장 요인이 발생할 때 이거 아마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한 번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 2019, 20, 21, 22 안 했는데 네. 위촉이라도 해놓든지 예. 이거 상위법령이라서 없앨 수도 없잖아요. 네, 폐지가 안 되죠. 예. 하여튼 위촉만 좀 해두시면 좋겠다 네. 그런 안을 제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촉하고 네. 저희가 위원회에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촉이라도 해놓으시고 하여튼 6명만 위촉하면 되죠. 6명 하면 됩니다. 예, 그 성비 따지가지고요. 네. 예. 이제 지금부터 제지를 하는데 8페이지에 공정가 소관 정보 제한 기간 내에 정보자 내역을 보면 지금 2021년도, 22년도에 지금 5급, 6급 쭉 진열별로 해놨는데 이 숫자는 지금 맞는 겁니까? 정보 제한은 이 자료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거든요. 네. 그 보면은 2021년도에 네. 122명이라고 숫자가 돼 있습니다. 121명. 예, 2021년도 행정사무자료감사의 10페이지에 보면 예. 122명인데 네. 감사일은 이거는 5월 말에 6월 말 현재로 뺑깁니까? 83명은 12월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 저게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 자료를 이 뒤집거리 보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앞전에 자료하고 지금 낸 자료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간이 보면은 작년도 21년도 5월 1일부터 해갖고 금년 상반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21년도 상반기 부분하고 그 이전에는 그 1년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1년도를 하면 작년도 그 5월 1일부터 작년도 말까지 해당되고 그 앞에 기간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수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예. 2021년도 자료를 내실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전실까지 그렇게 냈거든요. 이렇게 2021년도에 5월부터 12월로 빼지 마시고 네. 2021년도 전체를 빼면 네. 2022년도는 6월 말이면 6월 말 저희들이 네. 가감을 하거든요.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예. 그 요구하고 제출하는 그 의견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요구할 때는 2021년도까지는 전체 연도를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숫자가 들쑥날쑥하면 예. 안 되거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숫자는 정확해야 되는데, 그죠? 요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제출 요구할 때 1년분에 이렇게 하라라고 좀 표기를 해주면은 저희가 뭐 혼동은 안 될 것 아마 같습니다. 표기가 나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숫자를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주시고. 이건 정확하게 혼동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직렬 불부합 그 다음 장에도 40명인데 과장님 42명으로 수정을 하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떤 숫자 개념은 정확하게 좀 해주십사 정말 당부드립니다.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의문나는 거는 지금 행정가에서 인사 관련해서 규칙 개정을 수시로 하거든요. 1년에 2번씩 합니다. 거의 막 공식적으로 하던데요. 인사 이동을 하고 나면 규칙 개정. 왜? 직렬 불법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뭐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보내려고 그래 했겠죠. 근데 직렬이 거의 불법이라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42명이 불법이 있다면 그래도 그 직렬에 맞는 사람을 그 부서에 보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간호나 뭐 지적이나 사회복지가 다른 데 가서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그 직렬에 맞도록 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지 규칙 개정을 안 했습니까? 계속 했어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규칙은 수시로 해요.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여튼 직렬 불법이 계속 좀 숫자가 줄어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 직렬 불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쓰셔서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래 그 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밑에 공무직 정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군의 공무직 145명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표에 145명 표 같습니다. 아니 정원이 있거든요. 네. 정원이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는
2022년도 6월 말에는 145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고 네, 예. 지금 여기는 7월 말에 이제는 144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 지금 요 보로서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정원이 결혼이 한 명 돼 있는 146명입니다. 정원이 146명 맞죠? 네. 제가 알기로 146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7월 말에 이제 144명인데 아까 5월 말에 이제 6월 말에 이제는 145명이라고 하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현원은 145명이 맞습니다. 이 표가 또 잘못됐네. 145명 현원, 정원은 146명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실 현황에 2012년, 2020년, 21, 22인데 7월 말에 144명이라고 현황을 그리 적어놨거든요. 이 틀린 숫자네요. 145명이 맞구만 지금. 1명 정원이 146명. 6월 말 기준 145명이 현원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10페이지에 데이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7월 말, 2022년 7월 말에는 144명으로 돼 있어요. 145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수정해야 되죠? 자료가 무엇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6월 말로 지금 기준을 해놨는데. 여기는 7월 말로 여기 인쇄가 됐는데요. 아, 예. 책자를 보셔요. 10페이지. 책. 예, 이거 잘못된 숫자죠? 예, 예. 7월 말이면은 잘못된 겁니다. 7월 말에는 145명이죠, 그러면. 예, 예. 그럼 1명 결혼이다, 그지? 네. 이게, 여기. 7월 말에. 그래, 7월 말에 144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가 틀렸어요. 저 이제 6월 말로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6월 말에 총 몇 명입니까? 145명으로 돼 있어요. 145명. 이거 수정해 놓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우리 했습니다. 책자 다요. 예, 예. 그러면서 공무직을 지금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늘어나거든요. 해마다 지금 늘어났거든. 19년, 20년, 21, 22년까지 지금 공무직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정부의 이제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리고- 공무직 자꾸 계속 늘리라 하는 정책 방향은 없어요. 예. 저는 군수님 이제 정책 방향이겠지 그러면. 예전에 비정규직 이 부분을 이제 정규직화한다는 그런 부분이 정책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뭐 정규직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은 현 상태 이상으로 안 가게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무직하고 정규직이나 임기제는 총액 임금비제를 네, 기준으로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현원이 우리가 지금 공무원 정원이 665명이죠. 현재는 정원. 네 맞습니다. 거기서 과장님 의지 아래 그 총액 임금비제에 의해서 8명을 2023년도에는 정원을 시킨다 했거든요. 네 그렇게 예, 그러면 673명이 되지요. 매년 정원은. 예 8명 되면은 그렇죠. 네. 이것도 계속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 제가 일전에 보고 들을 때 8명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준 인건비가 보면은 전체 정원 대비해서 여기서 점차적으로 월급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좀 책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에 되는 부분은 사업량이 업무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 사업에는 인원이 한 명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인정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 기준 인건비에서 현재 8명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8명 내에는 일부는 집행부, 일부는 의회, 거기에 의한 그 정원이 8명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 쳐가지고 지금 발령을 이번에 좀 냈죠? 30몇 명? 예, 37명 냈습니다. 그 몇 명 지금 보직을 못 받았습니까? 현재 임용 유예하고 나면 1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명만 더 발령을 주는 네. 겁니까? 그럼 거의 이제 정원은 차여지네요. 예. 그럼 꼭 8명을 더 정원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잘 그래서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저기서 기존 인건비 요 사업에는 요 업무에는 인원을 증가시키라고 일했는데 만약에 증가시키지 않으면 그 기존 인건비만큼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중앙부처에서 이게 내려올 때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의회직, 네. 의회에 지금 지난번 인사 때 전 직원이 전출을 요구를 했거든요. 전출 의회로. 아, 예. 그런데 희망을 했네요. 예. 희망을 했는데 과장님 가시기 전인데 네. 전부 파견을 시켰어요. 전원 네. 의회 직원 전원이 파견 근무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파견 근무 수당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견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전부 다 전출을 원했거든요.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부 파견 발령을 냈습니다. 저는 전출을 원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시하고 저는 파견 근무시켰는데 그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전출을 요구했는데 의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는 파견 근무를 했는지 발령을 임용권자가 당시에 작년 6월 전에 한 거지. 6월 전인데 그 당시에 전출을 원하는 분은 그렇게 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전출을 원했습니다. 저는 한번 의회 직원들하고 한번 돈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파견이라 하는 거하고 전출하고 이 관계가 그때 직원들이 원하기는 파견보다는 그냥 전출로 있다가 다음에 1월 2일자 소집 개편할 때 의회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 파견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파견을 안 하고 전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의회가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우뚝 서야 되는데 지난번에 12월에 조직 개편안이 넘어올 시에 우리 의회는 의사계 하나만 넘어왔었거든요. 담당 부서를 2개, 3개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우리 지금 현대제대로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지금 독립된 기구로서 추진하려고 해도 못해요. 정원도 조정도 안 돼 있지요. 부서도 3개 담당으로 우리가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는 건지 아마 의사과에서 서면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 자기들만 한격과 신설로 해서 넘어왔는데 그래 부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협의만 잘 됐으면 우리도 이렇게 의회가 이렇게 안 되죠. 현재 정착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타시군보다 우리가 한참 늦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내년 1월 1일자 합니까 인사는? 1월 중에는 인사를 단행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 한번 의견을 물어서라도 전출을 원하면 전출로 해주시면 좋겠다. 직원들 의견을 좀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러면 파견 근무를 다 시켰지 않습니까? 파견 근무 수당 줍니까?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파견을 하면 파견 근무 수당이 나가는 걸로. 예산은 편성에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도 행정과 소관에 예, 그 예산도 행정과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구청 뒤에 보면 드림 스타트 알고 계시죠?
네. 뒤에 건물에 드림스타트 근무자. 네. 거기에 아마 주민행복가소관인지 그런 네. 데 근무 인력 관리는 행정과서 하니까 그 외 직급들이 많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지금 간호직도 있고요. 사회복지직하고 그렇게 근무를 해요. 3명인지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근무자들입니다. 한두 명 바뀌었고요. 2003년인지 2004년인지 그 무렵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급여가 똑같대요. 그러면 가급, 나급이죠. 지금 그 사람들이 뭔 급입니까? 가급. 저게 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호봉 책정 없이 했는데 올해 이제 가직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다시 호봉이 반영이 되는. 근데 지난번에 근무했던 그 경력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하고 협상해갖고 이 과연 호봉제를 해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협상을 했는데 호봉제로 전환할 때 이렇게 직군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협상이 타결돼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사항인지는 몰라도 지금 가직군에서 그러면 아직 경력이 안 돼서 나직군으로 못 간다 이 말씀이죠. 올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네. 그럼 바로 나직군으로 갈 수 없네.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하시던가 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간호직들이 요즘 되게 굉장히 없습니다. 간호사가 없어요. 다 병원이나 이런 데 보수 많이 받고 갈라 하지 이거 우리 보건소나 드림센터나 이런 데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썩 드물대요. 사실은 예. 그렇답니다. 처우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도 지금 보건직 그 다음에 행정직 의료기술직 간호직 그렇게 있죠. 네. 그런데 현재 간호직렬이요 보직받은 담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박영자 계장이라고 1998년도인가 99년도에 간호직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는 지금 간호직렬이 그렇게 많이 근무를 보건소에 하는데 보직받은 사람도 없고 승진자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 턱없이 아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직렬 이렇게 고루고루 누군지는 나는 저는 모릅니다만 고루고루 직렬을 배분을 잘 하셔서 승진 기회를 골고루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실과별로 전에 보면 직분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사무관 시키려고 규칙 바꾸대요. 어느 면에 면장 무슨 직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더만요. 그거를 사람을 뽑아놓고 다음에는 이 사람이 승진을 할 건데 그 자리를 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만 그 자리에 보내고 이런 식의 인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직분들 골고루 있는 직렬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렬이 가급적이면 고루고루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렬별로 이렇게 너무 이래 하다 보면은 기존에 이 근무해왔던 그런 경력이 그게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서 이 보건소의 간호직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예. 이 경력 부분에서 타 직렬에 비해서 조금 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제 간호직 수는 이제 많습니다. 간호직 몇 명이나 근무하던 거요?
현재 간호직이 한 20명 가까이 되죠. 6급이 2명, 7급이 7명, 8급이 4명. 현재 그렇습니다. 하여튼 직렬이 골고루 예, 승진의 기회를 갖도록 네,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요. 58번에 이거는 지금 미전보 사유가 없는데 이거는 사유가 뭔 사유입니까? 사유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모면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예. 지금 곧 이제 퇴직할 부분이고 고향이 그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그 부분의 사유는 기재 누락이 됐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사유는 적어야죠. 예, 그럼 사유가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예. 개인의 애로사항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유는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넣어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리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사실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그때도 사실은 인사평정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운영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대신에 개정 관계는 있었고요. 개정이 2010년 6월 1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1년에 2번 하죠. 4월과 10월에 근무 평정 안 합니까? 인사평정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정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됩니까? 반영 안 되죠. 일부 되고 있습니다. 수혜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위원들이 부분들이 많이 앉아서 가능성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참석을 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번 인사 말고 앞전 인사에 근무평정위원회 했습니까? 예. 저는 안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꼭 합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평정위원이 2명이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부분들만 제가 했던 게 있어요.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한 데 있습니까? 내는 상위 직급. 예. 하여튼 평정위원회에서도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리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25페이지 가량 좀 봐주세요. 25페이지 12번에 그 댕내 마을 무선 방송 설치 사업을 한번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민선 8기죠. 그리 되면 7기 때 2018년도에 한개 마을을 49세대에서 2천만 원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한개 마을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지금 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한번 내봤습니다. 연도별로. 298개 마을 정도, 한 300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쭉 제가 5년간 예산을 살펴보니 총 43억 5,400만 원, 그게 4억 정도, 43억에서 44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지금 44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마을을 전체를 정비할 것인가 그 향후 계획은 세워져 있죠. 현재 저희가 262개 마을 중에서 아직까지 되지 않은 데가 51개 마을입니다. 예. 한 2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이리 해봤는데 예.
기존과 같이 택내 무선 방송을 원하는 마을이 20개 마을이고 또 조금 색다르게 이제 젊은 층이라든지 이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계층이 많은 부분 읍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스마트 이 마을 방송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한 21개 마을이고 또 이도 저도 의견이 없다 하는 데가 한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성의만 해주시면은 나머지 남은 택내 20개 마을과 스마트 21개 마을을 같이 일하면은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거를 전체 마을을 다 주민들이 고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네. 아무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빨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매년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내년이라도 20개하고 20개 이거 스마트하고 한 40개네 그죠? 네. 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전체가 이제 이 방송 사업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네. 추진을 해주시고요. 제가 딱 질문할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업체에서 하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예산이 아주 많거든요. 이거 공개 경쟁합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을 합니까? 예전에는 조달 구입하다가 또 일부 입찰을 하다가 또 최근에는 뭐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네.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올 예산, 금년도 당초 예산, 그 다음에 추경 예산 그렇게 아마 예산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 예산에 오리는 코리아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년도 구입비를 보면요 11억 500만 원입니다. 네. 당초 예산에. 예. 그러면 그 송신기를 40세대를 설치를 하고요. 근데 40세대를 제가 이건 잘 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송신기 대당 아마 2,57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고, 그러면 가구당은 한 2천만 원 정도? 200만 원? 한 가구당. 제가 데이터를 잘 못 봤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은요, 4억 4,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3개 마을입니다. 요거는 193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수신기는 가구당 112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올인원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는 어디서 했냐면 넥솔 위저빌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답니다. 네. 이 회사는 그 마을 무선 방송 장치 우수 조달 물품이고요. 앞에 말한 오리는 코리아는 그 우수 조달 물품이 분해 방송 장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업체를 당초 예산 추경 예산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나요. 네.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당초 예산 준 회사하고 추경 예산 준 예산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올인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규격이 조금 올인을 하고 요게 넥솔 위주하고 규격 차이가 좀 있고, 또 출력이 뭐 5와트, 3와트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출력이 차이점은. 그리고 이제 가격대에 일해 보면은 세트로 구름이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구입 설치하는 부분하고 낱개로 이렇게 구입 설치하는 부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규격 차이가 나고 그 출력이 차이가 나면 그럼 기존 43개 그 마을은
이렇게 규격이 크고 출력이 좋은 성능이 좋은 회사를 쓰고 뒤에 추경 예산에 23개 마을 한 거는 출력 와트 수도 작고 규격도 작고 그럼 성능이 안 좋다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마을별로 사업을 합니까 이거를? 아니 성능이 좋고 규격을 큰 걸 해야 되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회사 저 회사가 성능이 좋은 회사 조금 안 좋은 회사를 마을에서 이렇게 혜택을 한 이제 거죠. 이렇게 표기상은 그렇게 나는데 실제 들어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시방서를 낼 때 예. 그러면 이 회사에 맞도록 시방서를 한번 내고 이 회사에 시방서를 한번 맞도록 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업체 선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예,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요. 서면으로 예, 이 이메일님 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저희들 의회로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2019, 20, 21년도 분도 어느 회사에 어떤 만큼 계약이 됐는지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셔서 설명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채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일은 있습니까? 예, 제가 마무리 좀 짚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소화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과장님. 네. 저희들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은, 아까 총액 어떤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앞서서 저희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23명 정원은 좀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만약에 우리한테 제출된다면 당장 인원을 달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쳤는데 기타 사항은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현철 당부 의원님 말씀드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답변하실래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뭐 인원 총원에 대해서는 좀 조직 개편 기후부에 정원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당부에 말씀드린다고 말씀했으니까. 23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원이 딱 맞다라고 기준을 했을 때 의원님들 전체 의원님들의 50%를 이렇게 하면은 그게 5명이 되거든요. 현재 14명이서 5명 다 하더라도 19명입니다. 예. 예, 일단은 검토를 좀 깊이 해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오늘 의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 내용이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도 전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 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체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정현철 부의장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총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번 나항목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1번입니다. 세부사업 민원시책 중 연구 용역비 1천만 원 중 8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통합 민원 발급비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교체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세부사업 가로등 관리 중 공공운영비 2억 3,466천 원 중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노후 가로등 정비 및 신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입니다. 3번입니다. 세부사업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 중 일반 운영비 2억 1,446만 9천 원 중 9,68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21년 9월 지적 제조사에 관련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 제조사 책임 수행 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위탁사업비로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구대장 한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토지 임야대장의 토지 이동 연협, 소유자 등에 대한 한글 변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만 8,514면이며 용역비는 53만 6천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명은 주식회사 테일정보이며 용역기간은 22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나번 21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1번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사업은 4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번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 편성액 2,600만 원 중 2천만 원을 집행하여 6동분 6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번 농촌 빈집 수선 사업 지원 사업은 7,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번 노후불량주택 지원 지분 개량 사업은 자부담 포함 6,360만 원을 예산으로 3,816만 원 집행하여 6동분인 1,27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번 슬레이트 건축물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액 1,75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여 3동분 15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보조금 대비 실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여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페이지 22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22년 사업은 21년도와 동일한 계속 사업으로 현재 일부 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연도 내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21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인구 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입세대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당초 9동에서 15동으로 변경되어 추경에 3천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모두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민원 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문 기술직으로 구성된 가로등 담당 신설 검토 추진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은 하반기 조직 개편 시에 가칭 현장 대응 담당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16번 가 항목 진정민원입니다. 모두 41건으로 21년도 19건, 22년 22건인데 이 중 불법 건축물 7건, 불법 농지 전용 4건, 기타 3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각 항목 총괄 중에 건축 허가에서부터 개발행위 허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나항목 불허가 취하 민원 현황입니다. 먼저 불허가는 4건으로 하목 발전소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2건, 태양광 발전시설 1건, 창고시설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계획위원회 부결 이후에 이의 없이 수용이 1건 되었고 심판 인용은 1건, 소송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계획 변경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취하건은 21년도 62건, 22년도 30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9번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는 민원 봉사과 소관입니다. 1번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22년 6월 말 현재 가로등 현황은 7,001개이고 21년도 연간 전기요금은 1억 7,523만 8천원입니다. 고장 건수 및 수리비는 2,137건에 2억 1,280만 원입니다. 4번 가로등 신설 및 정비 현황입니다. 21년의 경우 신설 및 정비에 342동에 3억 9,985만 3천원이 소요되어 연간 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번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이의 신청은 21년, 22년 합해서 21필지이며 신청 요구 필지에 대하여 적정 15필지, 하향 조정 6필지로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 물량은 36,275필지로 군 전체의 15%가 되겠습니다. 나항목 완료 실적은 11개 지구에 2,738필지이며 17페이지 나항목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6개 지구에 1,464필지가 되겠습니다. 4번 도로명 주소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명은 모두 548개소이고 1,733구간이며 총 길이는 92만 8,179m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농지와 산지 불법 전용 단속 및 조치는 2건이며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6번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7번 위법 건축물 조치 현황입니다. 모두 19건으로 철거 완료 6건, 이행강제금 부과 5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3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8번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부설주차장은 모두 1,418개소에 6,848명이 되겠습니다. 9번 공동주택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우리 군에서는 대상 아파트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현대아파트 외 2개소에 대해 사업 완료하였고 22년 대상 사업지는 장미아파트 외 2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10번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245억 원으로 세대수는 총 200세대이며 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입니다. 운영 방법은 위탁 시행으로 주식회사 진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및 기대 효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11번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입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개년간으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미등기 토지는 10,000필지 정도입니다. 22년 8월 4일 접수일 마지막 현재 3,101건이 총 접수되었고 10월 현재 100% 공고 완료되었습니다. 3729명의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지 완료하였으며 2146건에 대하여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2번 함양읍 백열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신청인은 타이거 하우징 주식회사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며 시공사는 금호건설이 되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함양읍 백열리 134번지 일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으며 대지 면적은 19,025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3,279평방미터로서 아파트 4동, 복리시설 2동이 건립 예정입니다.
세대수 306세대의 전용 면적 84.99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거간 추진 경과 및 25페이지 항로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심의 내용 및 결과입니다. 21년도에 5회에 걸쳐 54건, 22년 6월 말까지 6회에 걸쳐서 61건, 총 115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 32건, 재심의 37건, 조건부 가결 35건, 부결 7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심의 부결, 재심의 안건 세부 처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연 봉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페이지 행복주택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희망, 의향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 입주가 임대기간은 대기자 현황 및 향후 대상자 선정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행복주택은 우리가 지금 이제 21년도 1월 달에 최초 입주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3년 2월 28일에 되면 제1차 최초 입주 이후에 제1차 갱신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그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입주주택의 40%까지 우리가 그거를 예비 입주자로 우리가 선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00세대이기 때문에 80세대까지 우리가 예비 입주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그 계약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70% 이상인 경우에는 40% 이하로 이제 예비자를 뽑을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무조건 40%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초 입주할 당시에 이제 40%만 이제 뽑아놓다 보니까 그게 퇴거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계속 입주가 되어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비 대기자가 충분하면 이제 지금 공실이 퇴거가 일어날 때마다 공실이 없이 바로바로 입주가 될 수 있는데, 거기 사실 이제 공고로부터 전체적으로 그 재산 관계라든가 하는 게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1차년도 한번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퇴거율을 감안해서 40%가 항상 예비 대기자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 관리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30%가 떨어지면 단계별이라도 예비 대기자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퇴실이 될 때마다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현재는 지금 공실이 현재 공실이 이제 여기 행정 자료에 보면은 이게 8월 기준으로 5세대가 지금 공실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5세대 중에 3사람은 포기를 했고 2사람이 지금 입주를 해서 실제로는 이제 3개가 공실인데,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빨리 안 하냐 하는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내년도 갱신을 위해서 지금 이제 공고가 곧 들어갈 건데,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제 그 예비 입주자를 좀 충분히 뽑아서 이런 공실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주시고, 우리 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입법에 예고 중이죠. 네. 우리 군의 그 지원 대상은 20년으로 돼 있지. 이제 이 사업은 무려 20년 이상 된 아파트. 예. 그러니까 이 10년으로 이 반영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이제 시군이 전부 다 이게 기준을 20세대로 잡고 있고, 대신 우리는 20세대 이상, 20년 이상,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 삭제를 합니다. 대신 지원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10년 주기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20년로 끊어버리면 15개소가 대상이지만 이 근거를 세부 규정을 없애버리면 71개소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 주기를 다양하게 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 5년을 10년으로 지금 바꿔갖고 지금 계획을 입법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철 예, 의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과장님, 여러분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다들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어쨌거나 또 일선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해 볼까요? 4페이지. 예, 역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했지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어쨌건 좋은 취지에서 상위법을 따르던 자체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따르던 원활한 군이나 민원 해결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나 다른 조직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번이죠, 매니어 건. 네. 사실 저희들이 시행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21년도부터 됐잖아, 그죠? 21년 3월 4일부터 저희들 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시행됐는데 지금 어떤 민원이 다각도로 있는데 크게 이슈거리가 되는 게 있으면 어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구성원은 지금 위촉위원이 5명이고 당연직이 6군데 있는데 위원회를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그죠? 네. 그러면 제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련된 것도 큰 민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사실 뭐 타이트하게 달려온 거는 알고 있지만 이슈거리가 돼 있는데 어떤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해결해보고자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단 그 심의 내용이 반려나 불가 처분한 민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꼭 반려 또는 어떤 쟁점이 되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도 네.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뭐 기능이나 업무의 이 내용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걸 활용했으면 좀 더 저희들이 다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민심을 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물론 시공사도 민원인이고 거기 주민들도 민원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입주하고자 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언급하는 거고요. 뭐 수차례 간담회나 보고를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박해서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지금 감사 기간이기도 하고 저기는 기록이 남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경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네. 경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의회의 청취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승인할 부분도 지금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조건부가. 그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투명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24페이지. 금방 제안 설명에서 사업 개요라든가 그 신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사업은 21년도 11월 29일 날 최초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까지 3월 17일 18일 군수인주제 회의
그 회의가 있기까지 유관기관과 관련 기관의 그 협의 요청과 보안 통보 그리고 해신문 주고받는 그런 이제 보안 사항이 계속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3월 17일부터 18일 군신 주재 회의가 개최되는 그때까지 이제 시행사와 이제 주 협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최초 안건이 이제 좀 작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21일 날 주민 설명회가 읍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54명이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3월 24일 날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이쪽 임명해서 4월 28일 날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5월 12일 날 이제 조건부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조건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완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협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쳤고, 그리고 또 이제 그와 병행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연락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군관리 계획 결정 연락 공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공시 송달이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주택 건축 부분, 인근 부분에, 도로 인근의 그 부분들 민원이 있어서 이분도 주민 의견서로 그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22일 날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최종 이제 6월 24일 날 주택 건설 사업이 승인되었고, 6월 28일 날 그거에 대해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실시계획 인가가 이제 안동구 도시가로 접수가 되었고,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연락 공고를 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시계획 인가 부분은 거기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7월 26일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6월 28일까지 6월 18일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과 아울러서 이게 고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조건부 승인에 주택사업부지의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착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조건 때문에 그 국유재산 28% 그 부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번 그 정례 때 의원님들께서 이 공지선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착공 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파트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서 그거는 또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시행사에서는 24년 11월경쯤에 공사를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전도시과 관련된 어떤 내용은 언급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을지. 민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도 역시 안전도시과 소관이네. 왜 그러냐면 지구 단위 구역 설정하는 것도 여기서 내가 답변 들을 건 아닌 걸로 보여지네, 그죠? 그런데 제가 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는 뭐 부서가 국이나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도로까지 예정 도로 있잖아요. 그까지 지구 단위 구역이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로는 별도입니까? 그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에 따른 좀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밟을 내용이 좀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할 내용은 안 있는 걸로 사유돼서 더 이상 내가 깊이는 안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구 단위 구역을 좀 조정한다라고 알고 있죠. 부서 간의 협의 내용을. 그까지는 알고 있잖아, 그죠? 이제 도로 그 부분이 이제 도로 변경될 수도 있고, 동선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게 그 상황을 이제 아직 확정돼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까지는 그것도 소통이 안 돼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도로 변경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다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존 지구 단위 계획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계획대로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된 건 없는데 그리 갈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선행을 한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배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선행을 한다면 그 밑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승인하는 날짜가 임박해 왔습니다. 승인 가부 결정이.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가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금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구역 자체가 이제 주택 사업 부지하고 물론 도시 계획 파트하고 두 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 다른 사안인 줄 아는데 예. 조금 전에 보고 들은 내용대로라면 조건부 통합심의 결과 통보에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그는 군유지를 확보한다는 조건에 예,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인 줄 알아요. 근데 조건부에 그게 우리가 가결이 되면 네, 착공을 들어가겠다. 예, 맞습니다.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지구 단위 구역이 형성된 대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변경을 떠나서, 그죠? 지금 그래서 제가 뭐 확인하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월 28일 날 변경되기 전에 이미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승인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이 지금 우리가 조건으로 그 착공 전까지 아니, 땅이 문제냐, 계란이 문제냐, 이 차이인데.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승인만 들어가면 바로 착공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 동선을 변경한다라는 어떤 민원과의 어떤 갈등 속에 예. 그 계획은 없는 걸로 될 수도 있다. 저는 이거 우려돼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지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5페이지 가로등 관리에 이거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정말로 캄캄하고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정설을 해서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함양군 내에 전 언면에 일이 좀 많지만 다시 그 시가지를 제외한 농촌 가로등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시고, 규정이 아마 자체 규정인지 어딘지 몇 가구 이상이 돼야 가로등을 설치한다. 3가구 이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5가구? 3가구. 그거는 내부 규정입니까? 아니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네. 그래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정말로 우범지역 세 집이 안 살고 2집만 살아도 조금 떨어져 있는 인근에 떨어져 있으면 캄캄해요. 그게 밤에 누가 나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LED로 하면은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정말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무리수를 쓰더라도 필요한데 정말로 조금 캄캄한 지역이나 이런 데 농촌, 특히 농사 짓는 이런 마을에 가로등이 전체 좀 들어서서 밝은 상태에서 좀 다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 한번 더 연구를 하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여튼 가로등은 저는 계속 정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의 예산상 조금 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지적재소사 사업을 지금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물량을 보면 전체 우리 군 면적이 필지가 24만 2,260필지인데 현재 18년간 사업 물량이
36,275필지거든요. 이 사업 물량은 어떻게 해서 이 물량, 이 필지 수를 이게 나왔습니까? 이게 지적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당초 이제 2013년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군은 10개 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10개 지구로? 예, 거기 이제 36,275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군 필지의 15%에 해당되는 필지가 지적제소인데 이거는 그 위원회에서 그 지적제소사가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해 놓은 게 110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10개 지구를 선정위원회에서 잘 못할 수도 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게 개별 불부합지. 이거는 이제 집단으로 돼 있는 불부합지인데 10필지 이하에 대한 개별 불부합지를 내년부터 올해 지금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그걸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필지를 다 할 수는 없는가요?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더 이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한 지구가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요하는 절차도 법적인 절차도 오래됐고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구 지정을 할 때 예. 그 마을에서 원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마을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됩니다. 3분의 2가 안 되면 추진이 안 되지? 네, 맞습니다. 근데 추진하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토지 부일치를 공보상 또 발라야 되고 근데 문제가 많지요. 면적 정감이 있을 시에는 조정금을 산정해서 부가징수하지요. 네네네. 이게 지금 큰 문제점으로 남거든요. 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제목가에 보면요. 고액 체납자 명단에 그 지적 제조사 조정금 그 고액 체납자로 한 17건 정도가 지금 고액 체납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재산, 무재산, 또 압류 이걸 어떻게 이 조정금을 징수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제 지적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이상 되는 거는 이걸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뒤에 보면 분할 납부자도 있는데 예. 아예 지금 무재산, 압류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고? 지금 압류라든가 이런 거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적제소사 같은 경우는 압류 지금 체납이 55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압류 완료된 게 26건이고 압류 예고 통지해 놓은 게 지금 22건이고 고액은 17건이라고 넘었더라. 제목가에서 자료가 넘어오기를 현재 자료는 그러면 요 관계를 서면으로 총 그렇게 이제 체납자가 몇 명인데 우리 군에서 이제 조정금 지급한 거는 총 얼마에? 이게 지금 우리가 조정금은 새 수입으로 들어오대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 지급을 안 합니까? 우리 군비로? 합니다. 하죠. 예. 후 새 수입을 들어오는데 안 주면 어쩔깁니까? 안 내면. 받아내야지. 그래서 이제 압류가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되면 수년이 흘러가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처분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강구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아무리 정부에서 불부합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부 정리를 한다.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3분의 2 찬성만 하면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계속 고액 체납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 군비는 다 주고 받지 못하고 저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아주 이 18년 흐르고 나면은 아주 큰 문제점으로 이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조정금을 지금 이제 대문과로 일단은 통보를 합니까? 이거 체납자를? 네네. 못 받는 사람만? 못 받는 사람만. 그러면 대문과에서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노요? 그래서 이제 업무도 모르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1천만 이상 되는 데는 이제 법적으로 4회까지 분할하도록 돼 있어갖고 일단 어떤 이런 재량을 지금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일단 조율해서 일단 납부하도록 지금 동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거의 6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2천, 1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재무과에서
이걸 다 받아들여야 이제 되는데. 체납자 동료는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받는 거는 계속 하고 있죠. 네네. 데이터만 저렇게 줍니까? 네네네. 우리가 또 계속 체납자 관리는 하고 있고, 이제 데이터는 저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정말로 문제라요. 그 다음에 청량은 국비로 청량을 합니까? 네, 100% 국부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으로 줬어요? 토지정보공사? 예.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 토지정보공사에서 하도록 국토부에서 고지가 되어 있는 그럼 상태입니다. 우리는 함양지사. 예. 그 민원이 지금 많은데 거기도 많을 건데 지금 현재요. 청량 민원은 없어요? 그 관계는 없습니다. 청량할 때 막 옆집 분쟁이 심하다고 들었는데잖아. 청량할 때, 일단은 주민들을 일단 다 입회시키고 공무원들 입회시키고 하는데 청량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조정금이 정상적으로 산정이 돼서 통지를 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큰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하고 우리 광배 공무원은 질의와 답변을 좀 짧게 같은 얘기 가지고 계속 질질 끌면서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관이요. 예, 감사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예. 듣고 질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안 되지요. 그러면 저기를 해주시기 하셔야죠.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관이 감사를 할 시점에 필요한 거는 다 질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밤중이 되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체납 고액자가 함양 국민이 이렇게 민원이 많고 체납자가 많고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문제점이 뭐인가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감사관 전부 네 사람한테. 지금 시간이 얼마 됐습니까? 민원실에. 저희 2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옆에는 우리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민원 봉사과에서 고생스럽지만 체납자 관리를 잘해서 정말 조정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세액 수입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내년 계획은 몇 개 지구입니까? 내년에도 3개 지구입니다. 3개 지구. 예. 예. 같은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